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오후 1시를 넘어섰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김정은 정권이 내뱉고 있는 말들은 욕설입니다. 국가라는 형태를 가진 조직이 이런 욕설을 한 것도 아마 세계 역사상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 욕설 경연대회에 최근에 나온 사람이 여자입니다. 이것도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는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이 한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휘떠운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휘떠운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17일 블룸버그 통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이 3차 정상회담에 앞서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최선희 씨는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큰 거래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느니 따위의 휘떠운 발언을 하였다. 원래 우리는 볼턴 보좌관이 언제 한번 리성적인 발언을 하리라고는 기대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면 두 수뇌분들 사이에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하여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제 딴에 유머적인 감각을 살려서 말을 하느라 빗나갔는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멍청이. 볼턴의 이 답변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발언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미국식 재치성도 논리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고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리분별 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재치성, 유머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볼턴은 P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좀 야유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관계는 좋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할아버지 생신 축하 편지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는 것도 미국 사람의 관례로는 없는 형태인데 이것은 조롱조로 보낸 거 아니냐. 그것을 말한 그 앞뒤 전후 맥락을 보면은 볼턴이 김정은을 약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은이가 작년에 북한 핵 문제는 리비아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식이라는 것은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더니 미국이 민중봉기가 일어나자 카다피 정권을 아예 외면해버리고 봉기를 하는 사람 쪽을 편들다가 결국은 리비아의 수십 년 독재자 카다피가 수채구멍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들켜가지고 반군에게 끌려 나오고 이 타살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마 의도적으로 당시에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깨기 위해서 볼턴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욕설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서로가 험악해집니다. 물론 미국은 그 욕설을 무시하죠. 최근 나온 욕설 중에서 유명한 말은 오지랖, 김정은이가 직접 문재인 정권을 가리켜서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지 말고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말 하지 말고 제정신 차려서 제 할 말 하라. 우리와 손잡고 미국에 반대하자. 이런 선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지랖. 그리고 또 무슨 미주국장이라는 자는 나와가지고 폼페오를 향해서 지저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턴과 폼페오를 욕을 해가지고 트럼프와 갈라놓기 위한 전략을 펴는데 이게 먹힐 리가 없죠. 트럼프
폼페오, 볼턴은 다 자기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배캅, 무서운 경찰관 역할, 한 사람은 굿캅, 아주 마음씨 좋은 경찰관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종의 미치광이 전술을 펴니까 지금 북한이 트럼프의 수를 잃는 게 좀 어렵게 되었다 하는 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집단을 미친 개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연설인데 1976년 8월 20일 육군 제3사관학교 제13기 졸업식 유시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 연설문 초안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설문 담당자가 써 올린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문 담당자 써 올린 초안을 아주 꼼꼼히 보면서 이 교정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교정 보는 실력이 이분의 문장력을 나타내는데 아주 높습니다. 저도 월간조선 편집장 10년 이상 하면서 남의 글을 고치는 일이 저희 직업이었는데 저보다도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언어 감각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연설문 초안에 그러니까 1976년 8월 20일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식 유시의 초안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태를 보면은 국가 간의 이해 대립과 생존 경쟁이 날로 치열해 가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 대통령이 어떻게 고치느냐.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고칩니다. 동태를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쉬운 말로 바꾸는 거죠. 한자어를 움직임이라는 한글어로 바꿉니다. 초안에는 예컨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산 침략 세력의 팽창주의 전략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이 그칠 사이가 없으며 평화와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고칩니다. 공산 침략 세력의 팽창주의는 세력의 여러 곳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략하게 하면서 의미를 분명하게 합니까? 앞에 쓴 것은 꼭 무슨 교수의 분석 논문 같지만은 뒤에 공산 침략의 팽창주의는 세계 여러 곳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딱 정리해버립니다. 주어를 분명히 하고 중복 부분을 빼버리니까 문장이 이렇게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또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이 기습적으로 도발한 6.25 침략전쟁.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고치느냐. 그들이 저지른 6.25 남침전쟁. 반으로 줄었는데 의미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이 기습적으로 도발한 이렇게 쓸 필요 없고 그들이 저지른 6.25 남침전쟁.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로 박정희라는 분이 위대한 CEO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박정희의 리더십은 그분의 글과 말에서 나왔습니다. 초안에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시기가 박두했다고 떠드는 등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거짓 선전으로 국제적 선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이렇게 고칩니다. 우리에 대한 비방과 중성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가 북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장이 3분의 2로 줄었는데 의미는 더 더 명료해졌습니다. 이 연설에서 유명한 문장이 이제 나옵니다. 유명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비무장지대 내의 우리 척 초소에 대해 갑자기 집중 사격을 가하는 불법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는 휴전 회의 장소인 판문점에서 작업 중이던 유엔군 측 장병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시비를 걸어
흉기를 휘두르고 잔인무도한 집단살상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도끼 만행 사건이죠. 그때 미군 장교 2사람을 도끼로 죽였습니다. 북한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책을 논의하는 그 순간에 이런 연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뒷문장에 우리가 참는 데에도 초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를 뭘로 고치느냐?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속담이 있습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잘라가지고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또는 이게 잘못 전해져서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뭐 약입니다 라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지금도 통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언제나 일방적으로 도발을 당하고만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또다시 불법적인 도발을 재행할 경우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즉각적인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김일성이가 유엔군 사령관한테 처음으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미친 개. 박정희 대통령은 보통 평상시에는 이 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하들한테도 항상 경어를 썼던 사람이고 이분이 가장 심하게 하는 욕이 먹통입니다. 먹통. 야, 이 먹통아 하는 게 가장 큰 욕이었다고 합니다. 미친 개는 개 중에서도 조금 질이 나쁜 개죠. 박정희 대통령은 진돗개를 아주 사랑했으니까 개를 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농당 정권의 역할은 미친 개가 맞습니다. 중국의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입니다. 중국도 뒷문이니까 뒷문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뭐 도둑놈 아니면은 강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친 개가 있으면 무조건 짓으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미친 개가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김정은을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문에 미친 개가 있으면 안 되죠. 뒷문, 만주로 통한 뒷문을 미친 개가 있으니까 그냥 눈 감아준다. 황장일 선생이 쓴 책 중에 미친 개를 겁내지 마라 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때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가 전쟁을 가장 두려워한다. 전쟁 나면은 망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왜 자기의 하루하루는 행복에 겨워 있는데 전쟁을 하겠느냐. 김정은에게도 해당될 겁니다. 김정은이라는 자는 전쟁을 하면은 핵을 먼저 쏘면 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너무 겁내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감사합니다.